네, 오늘은 태평양을 바라보는 네, 환태평양 시대의 부산 중심 도시 부산에서 또 바다가 가끔 실증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강에 왔습니다.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삼낙 생태공원에 왔는데 조원장님 와보셨어요? 저는 사실 고향이 부산인데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 아, 처음 처음 와봤죠. 와가지고 올 때도 길을 계속 헤맸거든요. 맞아요. 여기 꽤 크고 오늘 실제로 와서 보니까 느끼는 게 경치도 좋고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이런 공원이 부산인 줄 몰랐습니다. 최근에 부산 시내에 이제 터널이 많이 뚫리면서 뭐 산성 터널, 금정산 터널, 뭐 천마산 터널 뚫리면서 부산의 동서의 어떤 소통이 되면서 이쪽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아마 한강 고수부지처럼 활성화될 걸로 보이고요. 여기는 보면 국궁장도 있고 야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많이 있고요. 여기는 삼낙 오토 캠핑장인데 제가 예전에 텐트 캠핑할 때 이게 장마철에 와가지고 아주 고생했던 그곳인데 이게 너무 축축하고 벌레가 많아가지고 차에서 에어컨 틀고 자다가 좀 몸 마르면 다시 텐트에서 자고 뭐 그랬던 네네. 정말 추억의 장소인데 오늘 이렇게 상강이 지나고 가을 정치가 탁 하니까 너무 좋네요. 저 요것도 이제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오늘 실물을 직접 봤는데 안에 뭐 편의 시설도 굉장히 많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술 먹다가 하늘에 있는 별 세다가 자면 됩니다, 그냥. 네. 여기 보면 자면 하늘에 김해공항에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비행소리 들리고 네네. 경전선 소리 들리고 뭐 새소리 들리고 저기 잘 들어보면 낙동강에 붕어 소리 들려요. 붕어 소리가요? 네, 가끔 들려요. 네. 한 3년에 한 번씩 들리는데 네네. 가족들과 시간 지내기 참 좋습니다. 아까도 와서 이걸로 좀 많이 놀았습니다. 네, 아시고 운동 잘 하시던데요. 예, 다음에 한번 레이싱 안 하시죠? 좋습니다. 예. 사실 이게 진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항상 여유 없이 이렇게 살다가 이 소풍원 기념 기분으로 여기 왔는데 그렇죠. 요즘 어떠십니까? 많이 안 바쁘십니까? 사실 뭐 요새는 좀 여유가 있고 조금 더 치료에 대한 발전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제는 뭐 습관이 돼서 바쁘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좋은 생각이 좀 해보려는 노력이 있으니까 언젠가 이제 학회를 갔는데 나이 드신 원장님이 이제 일이 제일 재밌어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딱 앞에 30대를 지나서 40이 되니까 일이 제일 재밌다는 그 말이 조금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일을 하려면은 뭐 또 암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술, 담배 안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또 일을 하는 것도 자기 체력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또 좋은 또 삶의 어떤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옆에서 유튜브나 아니면 뭐 진료나 이런 걸 하시는 걸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유튜브 하나 찍으실 때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진료가 끝나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병원장님이 퇴근을 안 하셔가지고 의국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병원장님이 퇴근을 하셔야 저희도 퇴근을 마음 편하게 하는데 너무 밤늦게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게 병원에서 주무신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게 사실은 유튜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요새 음악 좀 듣고 그런다고 딴짓 한다고 그런 거니까 뭐 부담 가지 마시고 칼퇴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뭐 의국에서도 원장님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암 진료를 본 지 이제 한 2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암을 본다는 것, 질환 자체도 그렇고 요 암 환자분들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병원장님에 대한 어떤 뭐 존경심이라든지 저분 어떻게 이 길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올 수 있었을까, 저렇게 웃는 얼굴로 아직까지도 환자들을 대하고 저럴 수 있었을까, 사실 어떤 뭐 사명감인지 아니면 어떤 막연한 호기심인지 어떤 이유로 암 진료를 보고 계시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힘들 때 다음 생에는 암 말고 다른 걸 해볼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솔직히 있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하는데 처음에 이제 암을 시작하고 나서 한 3년
뭐 혹은 초반에 6개월 이때는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암 치료에 암자도 관심이 없었고 그냥 중고등학교 때는 뭐 불교나 혹은 뭐 또 기독교도 성경도 관심이 있었고 또 물리학이랑 또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철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거의 철학책 막 외우다시피 하고 철학 사전 만들어서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 안 해가지고 엄청 혼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관심이 많다가 또 철학 공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네네. 찾다가 뭐 한의과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6년 동안 또 열심히 뭐 철학 동아리에서 뭐 여러 가지 역학이라든가 주역이라든가 명리학이나 운기 같은 것도 공부하고 예, 철학적인 고민을 좀 했다가 제가 우연히 그냥 병원에 이제 인턴을 하러 이게 갔는데 그 병원에 이제 2월 달에 들어갔는데 3월 말경에 정 과장님이셨는데 그 과장님이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다 하시던데 알고 봤더니 위암이신 거예요. 내신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복막 전이가 다 되어 있었고 또 부산에 있는 뭐 대학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진통제 말고는 해줄 게 없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남았으니까 뭐 집에서 잘 몸 관리 하시라 라고 하고 돌려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첫 환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또 침법에 되게 관심이 많고 이래서 침 치료를 해가지고 뭐 좀 재밌는 임상 결과들을 보여주고 이래서 그 과장님이 저한테 몸을 맡기시고 그러면서 제 암 치료가 시작됐었어요. 사실은 그분이랑 한 10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이게 결국 임종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뵈면서 마지막 2개월 전까지는 너무나 증상도 잘 조절되고 식사량도 늘고 통증도 없고 복수도 없었는데 마지막 2개월 동안에 확 악화돼가지고 이제 네. 돌아가셨는데 그 해 여름에 또 어떤 아주머니가 대학병원에서 잡히지 않는 복통으로 저한테 왔는데 또 알고 봤더니 췌장암 사기였던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 서울에서 정밀 검사하고 나서 이제 몸무게가 거의 10kg 빠진 상태에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진통제가 듣지도 않는 상태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야간 당직할 때마다 와가지고 응급실에서 침을 맞고 제가 오프 때마다 이제 또 아들들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왕진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2분을 의도하지 않게 치료하면서 암 치료를 하게 되었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또 암 전문 수련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그 당시에 이제 대전대학교 동서암센터에서 레지던스 자리가 하나 비어서 또 그쪽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쪽으로 지원하게 됐던 게 암을 시작하게 됐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사실 수련하셨을 때부터 이쪽 암 진료를 보셨으니까 뭐 횟수로만 따져도 뭐 10년은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지금 15년 차니까 그 정도 시간을 해오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한 2년 이제 정도 되게 가시는데 암 환자 진료할 때 뭐 공부할 것도 많고 정서적 지지도 쉽지 않고 뭐 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제약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들도 있고 뭐 그런 면에서는 좀 힘든 게 없던가요? 일단은 뭐 저조차도 이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암이라는 질환을 이제 본다는 거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들도 조금 있었던 게 사실이고 실제로 진료에 뛰어들어서 지금 환자분들과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 제 개인적으로도 힘든 게 많고요. 사람이 사실 태어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순간에서도 조금 이제 후반 인생의 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을 함께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뭐 고통스러운 시간도 많았었고 사실은 상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장도 사실 이런 쪽에서 뭐 편견이라든지 그런 거 끊임없이 싸우고 오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그렇죠. 사실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게 인상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20대 초반에 그냥 저는 제 손에 이 침 한 개로 암이라는 적을 무찌르겠다는 그 돈키호테적 네네. 그 무모하고 그 무식한 마인드로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처음에 딱 주치료 가자마자 제가 관리해야 될 환자분이 한 30명 가까이 됐고, 관리를 포괄적으로 해줘야 될 환자가 50명 가까이 됐는데 굉장히 좀 전투적인 나날을 보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딱 처음으로 주치의 간 날부터 그 주부터 이제 토요일이 시작되기 시작해가지고 각종 수혈이며 뭐 CPR부터 해가지고 참 많이 부대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 마치 저는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네.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강을 딱 건너려고 갔는데, 딱 가서 노를 딱 저으려고 빡 졌는데 이게 폭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어도 이 폭포에 이게 물줄기가 너무 세니까 그냥 쑥 빨려가는 거예요. 거대한 자연 현상을 마주친 그런 느낌이랄까? 태풍이 부는데 우산 딱 썼을 때 느낌 있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인간의 나약함이랄까? 의학의 나약함이랄까? 물론 뭐 서울에 있는 뭐 유명한 빅5 병원에서 다 같이 치료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꼭 저희 그 수련했던 그 대전대학교 병원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과 함께하는 환자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 오는 분도 있었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이 현상, 암이라는 질환이 가지는 그 엄중성과 어떤 자연 현상으로서의 어떤 무자비한 강력한 그 힘이란 것을 느끼고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굉장히 좀 좌절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도 생각나는데 하여튼 준범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5살 제주도에서 온 내종양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제가 한 2년 넘게 침을 놓고 관리하면서 일단 평균적인 삶보다는 뭐 하여튼 몇 배는 더 살긴 했지만, 그 친구가 딱 이렇게 임종을 하는 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갑내기나 좀 어린 친구들이나 또 이렇게 투병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이게 환자는 이제 가는데 저는 제 마음은 그걸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근데 이제 또 이제 의국장이 또 주치의가 보호자나 환자 앞에서 울면 안 되거든요. 울면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지고 마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자체를 수습이 안 돼요. 정확한 오더를 줘야 되고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주치의가 이제 멘붕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절대 그 현장에서는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었고, 그때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죽음이라는 현상을 너무 자주 겪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네. 싶고, 그러다가 이제 6개월 되는 그 시점쯤에 어차피 태풍을 막을 수 없다면 태풍에서 살아남자는 거죠. 그나마 남아있는 시간이나마 잘 가꿔주고, 남아있는 시간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그 시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서 최대한 편하게 해주고 최대한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찾아내자. 그러다가 혹시나 운이 좋거나 치료가 잘 되거나 하면 그것이 연간단위 연장이 되고 그렇죠. 더 좋은 결과가 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처음부터 목적은 좀 작게 잡자. 할 수 있는 치료, 현실적인 치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당장 할 수 있고 가능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치료를 찾아가는 쪽으로 목적을 좀 바꾸고 나니까 조금 더 환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보이고, 환자분들에게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과학 책에도 보면은 항상 그 병기에 따라서 목표 설정을 달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초반에 목표 설정은 가볍게 하더라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 더 허락해 줄 때가 나타나면 그때 목표를 조금 더 상향 조절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이긴 해요. 아, 네, 병원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춥죠. 쌀쌀하네요. 여기 감독님들도 다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는 것 같은데, 요거 저 아까 계속 얘기하시는데 나무 요게 이게 빨리 불을 좀 불 좀 켤까요? 피워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 불 좀 피우고 불 좀 하실까요? 켜봅시다. 예.
이렇게 하면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군요. 날씨가 습기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장마철에 이거 하려면 한 시간 걸렸어요. 불 붙이는데 이게 눅눅해가지고 불이 안 붙어요. 처음에 캠핑 첫째 때 이게 와가지고 와, 불 붙이는데 1시간 걸려가지고 고기 구우려고 하는데 9시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은 욕대로 넣어먹고 애들 배고파다가 난리치고 있고 막 이게 참 캠핑이 참 쉬운 게 아닌데 혹시라도 뭐 난리가 났을 때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 꼭 여러분 캠핑 하셔야 됩니다. 예, 국가 재난 사태 났을 때 예, 불을 피울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멧돼지 잡아가지고 딱 불 피워가지고 먹을 줄 알아야지 그 남자입니다.